자, 중2 교과서 정리하겠습니다. 천재노 교과서가 되겠고요. 3-2 1학기 1학기 3-2 정확한 발음과 표기 부분 보도록 하지요. 자, 여기는 이제 문법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암기 파트니까 반드시 외워야 될 것들은 있다. 외우지 않으면 여기 완전 망입니다. 그리고 이 파트가 3학년 때도 나오고 고1 때도 나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계속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 자, 한번 그림을 볼까요? 이걸 이거를 빛이라고 발음했어. 자, 얘는 발음을 어떻게 돼요? 빛이라고 발음해야 돼요. 빛이. 요렇게 발음하는 것을 연음이라고 해요. 연음. 연 계속해서 발음한다. 이걸 빛이 많은 곳에 둬야겠어 라고 말하니까 여학생이 빛이 많은 곳에 두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의사소통,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정확한 발음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다음 봅시다.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는다면 어떤 느낌이 들지 생각해보자. 이제 여학생이 편지를 받았네. 엊그제. 이게 뭐야, 엊그제가. 자, 엊그제는 엊그제죠. 엊그제. 지읒 받침으로 써야 되죠. 엊그제 내가 너 좋다고 고백했잖아. 아이구야. 좋다고 고백했잖아. 했잖아. 그런데 왜 아직도 답이 없니? 옳시구나. 옳시구 절시구. 설마 내가 싫은 건 아니지? 진짜 싫어진다. 그쵸? 요렇게 써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해보자. 더군다나 이거 고백하는 거야, 고백. 그쵸? 누군가가 나한테 고백을 했는데 이렇게 맞춤법이 막 틀렸어요. 그러면은 진짜 표정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여학생처럼. 얘는 뭐지? 이거 뭐 하는 짓거리야? 장난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의사소통과 정확한 마음 전달이 안 될 겁니다. 이게 뭐야 이게? 아이씨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발음과 정확한 표기가 중요하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정확한 발음과 문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단어의 표기 원리 이해하기. 단어의 발음을 바탕으로 표기 원리를 탐구해보자. 창문, 칠판, 책꽂이, 가위, 연필 깎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미리 좀 얘기할게.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 총칙이 있어요. 총칙. 한글 맞춤법 총칙. 총칙이란 말은 전체 규칙. 전체를 통투는 규칙입니다. 제1조 1항. 1조 1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소리대로 적어요.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으로 한다. 이게 한글 맞춤법 총칙입니다. 그래서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어요. 그럼 이때 표준어는 또 뭐냐? 표준어에 대한 말. 교양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현대 서울말. 이게 표준어입니다. 문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 이게 규칙입니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 자, 그러면 소리대로 적는 게 바로 뭐니? 여기 나와 있는 거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법에 맞도록 한다.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창문 소리대로 적었어. 칠판 소리대로 적었어. 연필 깎기, 얘는 깎기를 보니까 어법에 맞게 적었어요.
가위 소리대로 적었고 책꽂이 역시 마찬가지 어법에 맞게 적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뭐가 중요하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박아놔야 된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다음과 같이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만 표기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 말해보자. 꽃이 매우 아름다워서 꽃만 보게 되고 꽃과 함께 하고 싶다. 자, 이거 원래대로 쓰면 어떻게 돼요? 원칙에 맞게 쓰면 꽃이 매우 아름다워서 꽃만 보게 되고 꽃과 함께 하고 싶다. 이거죠? 이거를 지금 이렇게 소리대로 적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적어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모양이 달라진다. 모양이. 소리대로만 적으면 원래의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될 수가 있죠. 혼란이 생길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소리대로 적되 여기에 플러스 어법에 맞게 적어라. 이런 규칙이 생겨난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 앞의 활동을 바탕으로 우리말을 표기하는 원리를 정리해보자. 방금 얘기했습니다. 아주 중요하다. 여기다가 별표 5개 때려 박읍시다.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대. 소리 나는 대로 적대. 단어의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 자,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 게 어법에 맞게. 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어법에 맞게 적는다. 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혼동하면 안 돼. 아주 중요하다. 자, 다음에서 잘못 표기된 단어를 찾고 단어의 표기 원리에 따라 바르게 고쳐보자. 자, 잘못된 게 뭐가 있을까요? 설거지 틀렸네. 설거지. 왜 틀렸냐면 그 원래 형태를 모르는 거, 이걸 줄여서 원형이라고 그래요. 원형. 원래 형태를 줄여서 원형이라고 그래요. 즉, 단어의 그 말에 단어의 원형을 몰라요. 단어의 원형을 모르면 소리대로 적습니다. 알겠죠? 즉, 설거지라는 말은 설걷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설걷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원형을 몰라요. 그래서 얘는 소리대로 설거지 이렇게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설거지를 하면 달걀말이 무료 제공. 땡큐. 달걀말이 맛있는데. 자, 입가심으로 먹기 좋은 빙수인. 좋은 틀렸죠? 자, 얘는 원형이 있어. 원래 형태가 뭡니까? 좋다지, 좋다. 형용사 좋다. 여기에 어미 은이 왔어요. 그래서 얘는 원형대로, 원래 형태대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정신도 놓고 갈 말. 놓고도 틀렸다. 그쵸? 자, 원래 형태가 있다. 원래 형태는 놓다야, 놓다. 여기에 고가 왔어요. 그래서 놓고 이렇게 써야 되겠죠? 떡볶이, 이것도 틀렸네. 떡볶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떡을 볶다죠. 떡을 볶다. 여기에 떡 볶다, 여기에 이가 온 거죠. 떡볶이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형태가 있는 것은 원래 형태대로 써야 되는 거고 원래 형태가 없는 단어들은 소리대로 적으면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아래를 볼까요? 우리말을 한글로 표기하는 원칙에는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법과 단어의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 방법이 있다. 이게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 제1항 아까 얘기했습니다. 별 5개 때려 박아야 됩니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까? 시험 문제에서 소리대로 적는 거 찾기, 그리고 어법에 맞게 적는 거 찾기 이렇게 나오죠. 또는 시험 문제에서 뭐 기역, 니은 이렇게 나오고 기역과 니은에 대한 매칭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겠다. 자, 다음 페이지. 단어의 발음 원리 이해하기. 단어의 받침 발음을 탐구해보자. 받침 발음이야. 받침 발음. 여기 미리 이야기합시다. 미리. 우리말에서 받침 발음은 7개만 발음할 수 있어요. 그것을 칠종성이라고 하는데 종은 끝, 성은 소리란 뜻이다. 그래서
7개 끝소리. 이게 받침이다. 자, 한 가지 상식.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2학년이잖아. 중학교 2학년 몇 살이지? 14살인가? 14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이제 한국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우리말 소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말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 초성, 처음 소리가 있고, 중성, 가운데 소리가 있고, 종성, 끝 소리가 있다. 자, 초성이 뭐라고? 처음 소리. 중성은 가운데 소리. 종성은 끝 소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말은 세 가지 소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이 이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소리를 낼 때는 말소리를 낼 때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중성만 있는 경우, 요거부터 설명해야 되는구나. 자, 이렇게 초성, 중성, 종성으로 되어 있는데 초성자리하고 종성자리는 자음만 와요. 자음만. 자음이 뭔지 알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가나다라, 마, 바, 사, 아자, 자, 카, 타, 파하. 얘네가 자음이야. 그래서 초성과 종성에는 자음만 와요. 자음만. 자음 소리만 있는 거고, 자, 중성 가운데 소리에는 모음만 온다. 모음만. 자, 그래서 실제 소리 우리가 낼 때 어떻게 나느냐? 모음만 갖고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아, 이런 거. 그렇죠? 오,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지는 거. 뭐, 가. 세 번째,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지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앙, 이런 게 있겠다. 앙.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음, 모음, 자음이 있는 경우. 뭐, 강. 이렇게 되죠. 그치? 이게 우리말 쓰는 방식이기도 하고, 발음을 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단어의 받침 발음이래요. 바로 이 종송이 받침 소리입니다. 받침 소리. 다 똑같은 거야. 종송, 끝소리, 받침 소리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의 단어의 받침 발음은 7개밖에 소리가 안 나요. 7가지밖에. 그것을 칠종성이라고 한다. 그럼 7개 뭐가 있느냐? 그, 놈, 다, 리, 만, 보, 여. 이렇게 7개. 7개로만 소리 나는 것을 칠종성. 받침 소리야, 받침 소리. 그래서 보면 박, 안, 낫, 삽, 감, 달, 강, 낮다, 부엌, 낮, 히읗, 숲, 낮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놈 다리만 보여 7개로만 받침 발음이 나. 이것을 칠종성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말의 받침 발음은 7가지밖에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칠종성. 그놈 다리만 보여. 이렇게 7개로만 받침 소리가 납니다. 자, 두 번째. 1의 단어를 받침 발음이 같은 것끼리 묶어보자. 그래서 그놈 다리만 보여. 이렇게 나온다. 7개이기 때문에 칠종성이라고 한다. 다음. 이를 바탕으로 음절의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적어보자. 그놈 다리만 보여. 이렇게가 있다. 알겠죠? 자, 여기 이제 음절이란 말이 있는데 음절은 무슨 말이냐면 음은 소리, 절은 마디, 소리 마디란 뜻입니다. 한글, 우리 글은 음절 문자예요. 우리 글은 음절 문자다. 이게 무슨 뜻이냐? 봐봐요, 여러분들 글자가 하나씩 소리가 끊어져 있어. 자음에는 어떤 것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글이 이렇게 글자 마디가 있는 것을 음절 문자라고 합니다. 영어는 음절 문자가 아니죠. 예를 들어볼까? 스트라이크. 이거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스트라이크 해서 마치 음절 문자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미국식 발음은 스트라이크가 아니죠. 스트라이크 이렇게 되죠. 스트라이크. 발음 이상한가? 스트라이크. STR 이걸 한 번에 발음해요. 근데
국어에서는 우리말에서는 한국 사람이 발음할 땐 이걸 한 번에 발음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발음은 음절입니다. 음절. 알겠죠? 그래서 음절 문자 개념 설명했다. 그래서 이거를 칠종성을 다른 말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렇게도 표현해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7개 자음으로만 발음해라. 칠종성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 소리마디의 끝소리 종성이 되겠죠. 예, 요 말들을 기억을 해야 된다. 문법 공부 잘하고 싶으면 딴 거 없습니다. 즉 개념하고 문법 개념하고 개념에 따른 용어들이 있어. 이거를 정리를 잘 해주면 되겠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받침 발음이 달라지는 이유를 알아보자. 자, 받침 발음입니다. 다음 말들을 발음해보고 받침 시옷의 발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옷. 자, 대표 음가, 대표 소리 디귿으로 바뀝니다. 디귿. 옷이. 자, 뒤에 뜻이 없는 조사가 왔어요. 요럴 때는 연음이 돼요. 그래서 발음이 어떻게 돼? 옷이 이렇게 되죠. 옷이. 그래서 얘는 발음이 다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어서 발음하는 것을 연음이라고 그래. 옷, 뒤. 자, 옷과 위가 있어. 얘는 오뒤 돼 있지. 이때 위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야. 뜻이 있음. 요렇게 뜻이 있는 단어 앞에서 시옷은 먼저 디귿으로 바꿔요. 디귿으로 바꾸고 뒤로 넘깁니다. 그래서 오디 이렇게 되죠. 오디. 옷차림. 자,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죠. 차림이라는 말은 또 모음도 아니다. 모음도 아니고 실질 의미가 있어요. 그럴 때 시옷이 디귿으로 칠종성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서 디귿으로 발음합니다. 중요하다. 여러분들 받침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칠종성을 적용하느냐 아니면 뜻이 없는 말이 왔을 때 이어서 발음하느냐 아니면 뜻이 있는 단어가 왔을 때 음절의 끝소리 즉 칠종성으로 바꿔주고 뒤로 넘겨서 발음하느냐 또는 자음이 왔을 때 디귿으로 바꿔서 발음하느냐 요겁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규칙입니다. 규칙. 다음. 자, 이를 바탕으로 받침이 제 소리값으로 발음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짝에게 설명해 보자. 자, 그러면 자기 소리값으로 발음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그쵸? 뒤에 뜻이 없는 모음이 올 때. 이때 원래 소리값으로, 원래 소리로 발음이 되죠. 얘가 뭐가 있었습니까? 위에 옷이. 그럼 발음이 어떻게 된다? 옷이. 시옷 그대로 발음이 된다. 자, 그 다음 밑줄 친 부분의 받침에 유의하며 다음 문장을 정확하게 발음해 보자. 자, 여기 뜻이 없는 모음 왔어요. 조사가 왔어. 그럴 때는 그대로 닻을 이렇게 발음합니다. 화면을 좀 더 키우고 닻을 올리고 돛을 펴라. 역시 뜻이 없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뒤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뒤로 넘겨서 돛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닻을 올리고 돛을 펴라. 다음 모자가 부엌에 있으니 부엌안 좀 잘 찾아봐. 자, 모자가 부엌에. 자, 역시 뜻이 없는 조사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왔으니까 여기 있는 크를 뒤로 넘겨서 부엌에 이렇게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부엌에 있어 개로 발음하는데 이거 틀린 발음이죠. 부엌에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자, 모자가 부엌에 있으니 부엌안 좀 잘 찾아봐. 자, 여기는 이때 안이라고 하는 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긴 하지만 얘는 뜻이 있어요. 뜻을 가지고 있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실질적인 의미 이렇게 말해요. 실질적 의미. 실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얘 키읔이 기역으로 바꿔야 돼. 기역으로 바꾸고 뒤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발음이 부엌한이 아니라 부엌안
이렇게 되죠. 자, 모자가 부엌에 있으니 부엌안 좀 잘 찾아봐.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밭을 내려다보니 밭 아래 핀 꽃이 정말 예쁘구나. 자, 똑같습니다. 밭을, 자, 의미가 없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을이 왔어요. 그럴 때는 그대로 뒤로 넘겨서 발음하면 돼요. 밭을. 이렇게 밭을 내려다보니 밭 아래. 자, 아래는 뜻이 있어. 예, 실질적 의미가 있어요.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티읕, 밭에 티읕을 칠종성, 음절이 끝소리 규칙, 디귿으로 바뀐 다음에 뒤로 넘기는 거지. 그래서 발음이 밭 아래 이렇게 되죠. 이렇게 밭을 내려다보니 밭 아래 핀 꽃이 정말 예쁘구나. 그럼 네 번째. 잔뜩 더러워진 겉옷을 보니 겉옷. 자, 옷은 모음으로 시작하지만 이것도 실질적 의미가 있다. 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읕 받침 앞에 겉에 티읕 받침 디귿으로 바꾸고 뒤로 넘기죠. 그리고 뒤에 을은 뜻이 없어요. 뜻이 없는 모음 조사 을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시옷은 그대로 넘긴다. 그래서 자, 요거 좀 순서대로 가볼게요. 다시 정리. 겉, 옷, 을. 자, 순서대로 가볼까? 먼저 바꾸고. 그냥 순서대로 써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기고. 그 다음에 시옷 넘기면 되죠? 거, 도, 슬. 예, 이렇게 발음하면 된다. 잔뜩 더러워진 겉옷을 보니 나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다. 자, 웃음은 실질 의미죠.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옷이 디귿으로 바꿔놔야 되겠죠. 그리고 뒤로 넘긴다. 그리고 웃음 이는 실질적 의미가 없습니다. 뜻이 없어. 뜻이 없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기 때문에 미음을 뒤로 넘기죠. 그래서 헛웃음이 이렇게 표현을 한다. 아주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 부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 간단하게. 자, 받침 뒤에 뜻이 없는 이거 좀 지워놓고, 예. 받침 뒤에 뜻이 없는 모음이면 그대로 발음, 그대로 옮겨서, 뒤로 옮겨서, 뒤라는 말도 첨가해야죠. 그대로 뒤로 옮겨서 발음. 받침 뒤에 뜻이 있는 모음이 오는 경우, 받침 뒤에 뜻이 있는 모음이 오는 경우, 자, 칠종성 음절의 끝소리, 칠종성 음절의 끝소리 적용하고 뒤로 옮겨서 발음. 그렇죠? 자, 받침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있어요.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있으면, 예, 그대로 음절의 끝소리 적용. 뒤로 못 넘기죠? 자음이니까, 자음이 왔으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그치? 간단합니다. 자, 다음 겹받침의 발음을 탐구해보자. 겹받침이 뭡니까? 이렇게 받침이 겹쳐 있는 애들을 겹받침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겹받침인 경우 기역 시옷이 왔어요. 기역으로 발음해라. 리을 기역이 왔어요. 기역으로 발음해라. 리을 미음이 왔어요. 미음으로 발음해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있죠. 뭐가 헷갈려? 어떤 거는 앞에 거 발음하고 어떤 거는 뒤로 발음하고 막 이래. 이래서 헷갈리다.
요거를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이 없지는 않지만 그 규칙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에는 아마 여러분들 이해를 잘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암기자, 암기.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된다. 자, 기역, 시옷, 겹받침은 기역. 리을, 티읕, 겹받침은 리을. 리을, 기역, 겹받침은 기역. 리을, 피읍, 겹받침은 비읍. 리을, 미음, 겹받침은 미음. 비읍, 시읍, 겹받침은 비읍.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읽어? 목. 얘는요, 할고. 이렇게 되고, 얘는요, 닭. 얘는요, 읍고. 그 다음에 삼. 그 다음에 없고. 이렇게 된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좀 외워줘야 돼요. 예. 자, 밑줄 친 부분에 정확한 발음을 적고 겹받침이 모음 앞에서 어떻게 발음되는지 말해보자. 자, 이때 모음이 뜻이 없어요. 실질적 의미가 없다. 뜻이 없는 모음이면은 뒤에 거를 넘겨서 발음하면 된다. 앉아있던 현지가 앉아. 뒤에 거를 그냥 뒤로 넘겨요. 앉아. 앉아있던 현지가 다가와 자기와 닮은 인형을 건네주었다. 은 뜻이 없죠? 그럴 때 뒤에 거를 뒤로 넘겨. 닮은. 이렇게 하면은 된다. 어렵지 않죠? 3.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단어의 올바른 발음을 골라보자. 이 땅을 여덜 앞에 걸로 발음하는 겁니다. 여덜. 이 땅을 8번이나 밥단이 뒤에 것으로 발음하는 거예요. 이래서 겹받침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떤 거는 앞에 거, 어떤 거는 뒤에 거를 발음해야 됩니다. 더구나 좀 똑같죠? 리을, 비읍. 여기도 리을, 비읍 받침이고 겹받침이고 여기도 리을, 비읍 겹받침인데 어떨 때는 앞에 거, 어떨 때는 뒤에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규칙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더 복잡하니까 그냥 단어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익혀가면서 외우는 게 좋아요. 밥다, 밥다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가면서 이거를 익히는 게 더 좋다. 자, 그의 편지를 읽지 않으려 했는데 결국 읽고 말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똑같아. 여기도 리얼 기억이고 여기도 리얼 기억인데 차이가 뭐냐? 자, 리얼 기억 같은 경우에는 앞에 걸로 발음을 뒤에 걸로 발음을 하는데 언제 뒤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말이 올 때, 뒤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말이 올 때는요, 앞에를 리을로 읽어요. 그래서 읽고 이렇게 된다. 알겠죠? 자, 여기 뒤에 오는 말에 따른 겹받침 발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단어의 끝이나 자음 앞에서 앞에 것이나 뒤에 것 중 하나로 발음한다. 닭, 맑고, 막지, 여덟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이거. 맑고, 막지. 똑같은 건데 앞에 있는 것은 리을로 발음했고 뒤에 있는 것은 기역으로 발음했다.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말 앞에서 자, 겹받침 중 하나만 뒤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갑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있다. 뜻이 있는 말 모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앞에 것만 뒤로 옮겼네요. 앞에 것만. 그리고 시옷은 발음을 안 했어. 자,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 앞에서는 이럴 때는 뒤에 거를 옮겨서 발음해라. 앉아.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겹받침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외울 수밖에 없어요. 암기입니다. 암기. 예, 외우자. 암기 파트다. 자, 다음 페이지. 다음을 참고하여 모음을 올바르게 발음한 것을 모두 골라보자. 의 발음. 첫 소리가 자음인 음절의 의. 자, 첫 소리가 자음인 음절의 의. 말 끝대로 가는 겁니다. 첫 소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초성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우리가 글을 쓸 때
예, 또는 소리를 낼 때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즉, 첫 소리가 자음이다. 즉, 자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때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해라. 그래서 얘가 무늬. 무늬를 볼까요? 좀 더 크게 해보자. 무늬를 볼까요? 첫 소리가 자음이 있어. 니은이 있지? 이럴 때는 발음을 어떻게 하라고? 이로 발음해라. 무늬.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거 중요하다. 그죠? 원래는 의로 발음해야 돼. 그런데 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 조건은 언제라고요? 단어의 첫 음절 이외에. 음절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음절. 한 글자 한 글자가 음절이라고 했죠. 우리말은 음절 문자니까. 그러니까 첫 음절이 아니야. 의가 첫 음절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원래는 의로 발음해야 되지만 이도 허용. 주의. 자, 첫 음절이 아니라 둘째 음절에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주의 이렇게 발음해야 되지만 주의 이렇게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다음 조사의는 자 조건입니다. 조사의 조사. 조사의. 조사가 뭐예요? 앞말에 붙는 애들이 있지. 그치? 체언 뒤에 붙어서 사용하는 애들 조사. 조사의는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애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조사입니다. 조사. 그래서 나의 나의 책이라고 해봅시다. 의 조사죠. 나의. 원래는 의로 발음해야 되는데 애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아주 중요해. 이거 시험 100%야. 예, 별표 5개 때려 박으시고 예,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여기는 이제 외운다기보다는 외워야 돼. 이것도 암기다. 맞아. 예. 암기도 해야 되고 이 말들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고. 알겠죠? 그 다음 여와 예의 발음. 여는 여로 발음한. 단 용언의 활용형이 자 용언이라고 돼 있어. 용언이 무슨 뜻이야? 활용하는 말입니다. 활용하는 말. 자 그러면 품사 중에 단어 중에서 활용하는 애들이 누가 있습니까? 동사와 형용사. 동사와 형용사가 얘를 묶어서 용언이라고 그래. 말이 활용해. 그럼 활용하는 말이 무슨 뜻이야? 이런 게 활용하는 거야. 먹다, 먹고, 먹니, 먹자 등등. 이럴 때 변하지 않는 것을 어간, 변하는 것을 어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간과 어미. 자, 여러분들 개념을 알아야 돼요. 용어를 알아야 된다. 이런 걸 정리를 꼭 해줘야 된다. 다시 여로 발음하는데 단 용언의 활용형인 처는 처로 발음한다. 즉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지 말란 얘기네. 커져, 쪄서, 다쳐 이렇게 발음하란 얘기다. 그 다음에 예와 례, 예례로 발음함. 그 외의 예는 에로도 발음함. 에로도 발음함. 그렇죠? 그러니까 시계 원래는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그런데 에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문법은 암기 파트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암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머릿속에 담는다고 암기가 되는 게 아니죠. 개념을 알고 있고 용어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관련 문제들을 좀 풀어줘야 됩니다. 자 보자. 청소년은 우리의. 자 얘는 조사네. 그쵸? 조사니까 원래는 우리의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지만 애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죠. 청소년은 우리의 희망. 자, 첫 음절에 자음이었어요. 첫 음절이 아니라 초성. 첫 소리. 첫 소리가 자음이 왔어. 이럴 때는 어떻게 발음하라고? 이로 발음해라. 희망. 그래서 청소년은 우리의 희망 또는 우리의 희망 이렇게 발음합니다. 다음 2번 논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자 먼저 뒤에 거부터 얘 조사죠. 얘는 조사니까 어떻게 발음해야 됩니까? 의로 발음해야 되는데 애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논의. 얘는 첫 음절의 의가 아니다. 그래서 원래는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애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애가 아니구나. 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자, 아까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 단어의 색깔을 좀 달리 할까요?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 그러니까 논의.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야. 얘는 첫 음절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음절이야. 그래서 원칙상 의로 발음해야 되지만 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그리고 이제 니은은 발음상 어떻게 돼요? 뒤로 치고 돌아가죠. 그쵸? 뒤에 뜻이 없는 모음이니까 뒤로 넘겨서 발음. 그래서 논의에 또는 논의의 또는 논의에 또는 논의의 이렇게 발음해라. 다음, 네가 먹을 차례. 자, 얘는 어떻게 발음하라고? 얘로 발음을 해라. 네가 먹을 차례도 아닌데 왜 식판을 가져오니? 자, 저쩌처는 저쩌처로 발음해라. 어렵죠? 복잡해요, 여러분들. 자, 차근차근 보면서 계속 익혀야 됩니다. 이쪽 파트, 발음과 표기 파트를 처음 공부한 친구들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익히고 개념을 확인한 다음에 꼭 관련 문제를 풀어야 된다. 자, 아래 박스를 볼까요? 표준 발음은 오늘날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준어의 발음을 받아들여 정한다. 이것이 여러 형태로 발음될 때에는 예로부터 발음되어 온 국어의 역사와 규칙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여러 형태로 발음되면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예로부터 발음되어 온 것으로 기준을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표준발음법 제1장 총칙 제1항. 표준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다음 페이지. 올바른 발음과 표기로 국어 생활하기. 다음 시를 낭송하고 올바른 발음과 표기를 알아보자. 나주들판에서 정말 소가 웃더라니까 꽃이. 자, 여기는 뜻이 없는 모음이 왔죠. 조사가 왔으니까 그대로 뒤로 넘겨서 꽃이 소를 웃긴 것이지. 마찬가지 이 뜻이 없으니까 시옷을 뒤로 넘겨서 그대로 발음합니다. 풀을 뜯는 소의 발밑에서 발밑. 자, 에서 뜻이 없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왔어요. 그때는 티읕을 그냥 뒤로 넘겨서 발음합니다. 풀을 뜯는 소의 발밑에서 마침 꽃이 핀 거야. 소는 간지러웠던 것이지. 그것만이 아니라 피는 꽃이 소를 살짝 들어 올린 거야. 그래서 소가 꽃 위에. 자, 이때 위는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모음으로 시작했지만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때 치읓을 디귿으로 바뀌고 뒤로 넘겨야 되죠. 그래서 꽃 위에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소가 꽃 위에 잠깐 뜬 셈이지. 하마터면 소가 중심을 잃고. 자, 요게 요렇게 됩니다. 합체를 해요. 보통 히읗하고 기역, 그다음에 디귿, 비읍, 또 뭐가 있더라? 뭐 지읒, 요런 애들이 오면은 합체를 해서 크, 트, 프, 츠 이렇게 돼요. 이런 거를 거센 소리 대기, 거센 소리화, 거센 소리 대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거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면 돼요. 자음 히읗은 다른 자음하고 합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잃고 이렇게 발음이 된 겁니다. 소가 중심을 잃고 쓰러질 뻔한 것이지. 자, 올바른 발음 다 적어놨고
다음 중에서 맞는 표기를 골라라 이거죠. 쓰러지다. 그쵸? 예. 다음 페이지. 다음 뉴스 대본을 올바른 발음으로 읽어보자. 휴일인 오늘은 맑고, 자, 리을 기억 받침 뒤에 기억이 오면은 리을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맑고. 휴일인 오늘 맑고 파란 하늘이 기분을 더욱 좋게 만들어줍니다. 나들이 가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많으실, 요때 히읗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많으실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많으실 텐데요. 다만 벼틀, 자, 뜻이 없는 모음이 왔어요. 받침을 뒤로 넘겨서 발음. 벼틀 가려줄 구름이 없어서 자, 어서 뜻이 없으니까 시옷을 뒤로 넘기는데 비읍 받침 때문에 서서가 아니라 써서가 돼요. 없어서 이렇게 발음이 돼요. 오늘 전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벼태 역시 뜻이 없는 조사,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왔으니까 벼태. 볕에 수십 분만 노출돼도 피부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자, 리을 기억 받침이지만 뒤에 기억이 아니죠. 기억이 아닐 때는 뒤에 걸로 발음합니다. 맑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로, 자, 둘 다 되죠. 단계로. 원래는 예로 해야 되지만 에로 발음함도 허용. 나쁨 단계로 외출 뒤에는 깨끗이, 자, 이 뜻이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옷을, 받침 시옷을 뒤로 넘겨서 읽으면 되죠. 깨끗이 씻으셔야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에서는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9도로 덥겠습니다. 바다의, 자, 의 조사죠. 원래는 의로 해야 되는데 에로 읽는 것도 허용합니다. 그래서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인터넷 게시판을 살펴보고 올바른 발음과 표기를 알아보자. 욕심이 생겼다. 너와 함께 살고 늙어가. 자, 여기 뜻이 없는 모음이 왔으니까 뒤에 것만 뒤로 넘겨서 늙어로 읽으면 되죠. 너와 함께 살고 늙어가. 주름진 손을 맞잡고 내 삶은 역시 마찬가지. 뜻이 없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왔으니까 미음 뒤로 넘겨서 삶은. 내 삶은 따뜻했었다고. 단 한 번 축복, 그 짧은, 역시 뜻이 없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있으니까 뒤에 있는 비읍을 넘겨서 짧은. 그 짧은 마주침이 지나 빗물처럼 너는 울었다. 가사에 애절한 마음이 잘 드러나요. 이거 틀렸죠? 드러나요.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거는 물건을 들다인데 지금 이 마음은 드는 게 아니죠. 그쵸? 나타난다라는 의미니까 드러나요로 써야 되고, 노래방에서 무난 아니죠? 무난하게. 무난이란 말이 없을 문자 난 어려움 없이 이런 뜻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 발음을 바탕으로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해보자. 할아버지, 이게 뭐야 이게. 할아버지가 다구리 앞으로 가면 쪼르르 몰려들어 이거 그냥 다 소리대로 바꾸란 얘기네. 그러면 할아버지가 닭우리죠. 다구리. 닭우리 앞으로 가면 쪼르르 몰려들어 할아버지를 살갑게 맞아 주고는 합니다. 물론 먹을 걸 주려나 하고 몰려드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여기 알을 낳아 줄 걸. 알을
나아. 히읗 받침 넣어야 돼요. 나아 줄 것이고. 또 앞으로 병아리를 깨어줄 닭이. 할아버지에게는 가까운 친구, 아니 가족과 다름이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소리대로 읽은 거고요. 얘를 문장으로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표기에 맞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 보자냐. 생각목이 돼 있네요.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말 단어를 표기할 때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되 단어의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 단어의 원래 형태를 밝혀 적기도 한다.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표준 발음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역사와 규칙을 고려해 정한다. 단어를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습관을 기르면 바람직한 국어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 그래서 의사소통을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하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문자 메시지를 보고 준수에게 어떤 조언을 하면 좋을지 생각해보자. 엄마 다쳤어요. 얼마나 다쳤는데 많이 다쳤니? 그게 아니라 빵집이 끝났어요. 자, 문을 닫다죠. 닫다. 문이 닫히다요. 그래서 문이 닫혔어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문이 닫혔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준수가 맞춤법을 잘 몰라. 그러니까 엄마가 어이구 어떻게 너 많이 다쳤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무슨 말인가 했네. 깜짝 놀랐잖아. 그래서 우리말을 올바르게 표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죠. 상대방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휘 학습만 볼까요? 바라다. 생각이나 바람대로 어떤 일이나 상태가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다. 그래서 나는 네가 잘 되기를 바라. 이렇게 써야 돼요. 바래가 아니고 바라 이렇게 써야 돼요. 바래다. 볕이나 습기를 받아 색이 변하다. 청바지가 바랬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색이 빠진 거지. 그 다음에 이것도 얘들 많이 틀리죠. 맞히다, 맞추다. 문제의 답이 틀리지 않게 하다, 맞추다. 둘 이상의 일정한 대상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살피다. 그래서 문제를 맞히다, 정답을 맞추다. 예. 정답을 맞추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답지랑 비교하는 거예요. 답지랑. 문제를 풀고 답지랑 비교할 때는 정답을 맞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문제 풀 때는 문제 풀기는 맞히다예요. 문제를 맞히다. 가르치다, 지식이나 기능, 이치 등을 깨닫게 하거나 익히게 하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죠. 가리키다, 이거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겁니다. 반드시, 틀림없이 꼭, 반드시 작은 물체 또는 생각이나 행동 등이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않고 바르게. 그래서 반듯하다라는 말이죠. 반듯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헷갈려하는 단어들도 꼭 연습을 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다음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사소통하기가 있네요. 좀 빠르게 볼까요? 레오의 엄마는 부엌에 있었다. 수도관을 들여다보느라 싱크대 속에 머리를 처박은 채. 엄마, 저 어렸을 때 어땠어요? 여기 이 꼴 좀 봐라. 도대체 사방에서 물이 새니 원. 가서 양동이 좀 가져와. 자, 엄마가 지금 레오의 말을 못 들었어. 레오는 지하실에서 양동이를 가져왔다. 엄마, 저 어렸을 때 어땠냐고요? 여기 어디 물을 아예 잠가버리는 밸브 같은 거 있지 않니? 레오가 싱크대 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여기 이거 같은데요. 자, 여기는 여기 싱크대 안쪽이고 이거는 밸브죠. 레오가 밸브를 잠그자 똑똑 떨어지던 물방울이 점점 뜸해지다 마침내 완전히 멈췄다. 엄마가 말했다. 됐다. 적어도 새는 건 멈췄으니. 근데 이제 어쩌지? 아빠한테 고쳐달라고 하세요. 레오의 엄마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예, 네 아빠는 뻔해. 이거 고친답시고 스패너로 수도관이나 꽝꽝 두드려대고 욕이나 잔뜩 해댈 거야. 그럼 파이프가 터질 테고 그랬다가
엄마, 저 어렸을 때 어땠어요? 뭐? 그것이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너야, 너였지. 그런 거 말고요. 저 어렸을 때 정말 어땠냐고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를 할 때 그 상황 맥락이라는 게 있죠. 서로 상황을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정도만 하고. 자, 여기는 담화 구성이었구나. 아하. 요거는 우리 선택학습이니까, 어디 보자. 예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맞춤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 대화를 듣고 밑줄 친 부분의 올바른 발음을 알아보자. 여기가 바로 창덕궁 후원이야. 그 유명한 창덕궁 후원을 내가 직접, 자, 여기는 밥게가 되겠죠. 밥게. 발음이 밥게 되다니. 다시 써야지. 밝게 아닙니다. 밥다 밥게. 고마워 재산아 덕분에. 자 발음은 어떻게? 덕분에 덕분에 이렇게 되겠죠. 덕분에.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후원의. 자 두 가지로 가죠. 후원. 자 발음은 후원이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후원에 이렇게 해도 되고. 정말 굵다. 자 발음만 써볼게요. 이렇게. 점심은 점심은. 체험의 체험의 체험이 체험에 체험에 이렇게 되겠죠. 자 넘어갈까요? 자 밑줄 친 부분의 올바른 표기를 알아보자. 음식 시장인데 음식의 맛이 좋기로 유명한 곳이다. 음식의 맛이 좋다가 아니라 음식이 맛이 좋기로. 육개장 육개장. 순두부찌개. 어이 아이 써야 돼요. 아이. 순두부찌개. 오이 소박이. 오이 김치를 오이 소박이라 그래요. 소박이. 건드리다 건드리지도. 건드리다예요. 냉면이 낫더라고요. 아니죠? 냉면이 낫다. 낫더라고요. 낫더라고요. 이렇게 써야죠. 아, 쌍시옷이 아니구나. 쌍시옷 써야 되는데? 저도 이 집 가봤는데 저는 밥보다 현재형이군요. 현재형. 예, 현재형이니까 낫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 좋습니다. 자,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엄마 하마가 아기 하마를 지키고 서 있습니다. 이번 달을 끝으로 뒤로 넘겨서 얘기하면 되고, 당분간 귀여운 아기 하마의. 의는, 자, 조사의는 의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지만 애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죠. 하마의 모습을, 하마의 모습을 이렇게. 안전선을 밟지 마세요. 타는 곳이 혼잡하니 넓고, 자, 리을 비읍, 자, 기억이 올 때는 리을로 발음합니다. 넓고 쾌적한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이게 맛없으면 입맛이 이상한 거야. 자, 없다. 실질 형태에서 실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디귿으로 바꾸고 뒤로 넘긴 겁니다. 밥이 참 맛있어. 자, 원래는 원칙은 맛있어가 맞아요. 맛있어. 그런데 하도 사람들이 맛있어 맛있어 하니까 맛있어도 복수 표준 발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옷을 디귿으로 바꾸고 뒤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맛있어인데 사람들이 맛있어 맛있어 해서 둘 다 복수 표준어입니다. 자, 뭐 요 정도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말에 대한 발음과 표기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